오늘은 역사의 중심지의 한가운데 있고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된 곳을 트레킹해 보려고 해요. 여기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에요. 5번 출구로 나갈게요. 5번 출구로 나와서 나온 방향으로 쭉 걸어갈 건데요. 왼쪽에는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산림청이 자신있게 선정한 명품 숲길인 오늘의 트레킹 여행지는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한 해 누적 8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는 길목에 2년 전에 개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보이네요. 피 흘리며 나라를 되찾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잘 담겨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꼭 방문해 보려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끼고 돌아 계속해서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면 보호수가 하나 나오고요. 오늘 걸어볼 길은 표지판에 표시된 안산 자락길이에요. 안산 자락길로 진입하는 다른 길이 있는데 저는 이 길로 가볼게요. 트레킹을 벌써 마치고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돼요. 세 갈래로 나뉘어진 길목이 나오고요. 표지판에서 왼쪽 방향이 안산 자락길 무장의 데크길이라 왼쪽으로 갈게요. 이 길은 등산 스틱이나 아이젠 착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걸어볼 안산 자락길은 순환형으로 총 7km 코스예요.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되었는데요. 숲 자체가 우거져 있기도 하고 오늘은 해가 쨍쨍한 날이 아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안산 자락길은 우측으로 돌거나 좌측으로 돌아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코스예요. 오늘은 안산 자락길 파란색 화살표 표시만 보고 가면 돼요. 접근이 쉽고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벌써부터 혼자 걷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조금 걷다 보니 북카페 쉼터에 도착했어요. 숲속 정자에서 등산 동호회 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쉬고 계시네요. 이곳은 특이하게 소설책이 구비되어 있어요. 40대에 등단한 소설가 박완서님이 이 근처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 숲길을 걸으며 상상력을 키웠다고 해요. 다시 가던 길을 가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이 있고 다음 화장실은 1.1km 후에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 청결도도 좋아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해요. 저는 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정도 보슬비에는 안산 자락길 같은 가까운 곳에 있는 무장의 숲길 걸으며 상념에 잠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걷다 보니 시야가 탁 트인 전망대가 나왔어요. 안산 근처에 있는 산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저 멀리 뾰족뾰족한 북한산이 보이고요. 가까이에 있는 둥글둥글한 인왕산도 보여요. 인왕산에 있는 성곽길도 보이네요. 서울 트레킹 매력은 도심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멋진 경치를 만났을 때 느끼는 상쾌함인 것 같아요. 멋진 전망을 뒤로하고 다시 걸어볼게요. 오늘 걷는 안산 자락길 코스는 지역 주민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서 코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산책로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애초부터 보행 약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데크로 경사를 낮춰서 누구나 무난히 산을 오를 수 있어요. 또 구간별 메타세콰이어 숲, 잣나무 숲, 가문비 나무 숲 등 테마별 숲 체험을 할 수 있게 꾸며진 것도 걷는 재미를 더해줘요. 걷다 보면 여러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앞쪽으로 쭉 걸어갈게요. 여기서 잠시 몇 채 안 남은 한국 전통 가옥인 너와 집이 있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너와 집은 기와 대신 참나무 껍질이나 소나무 조각을 이용해 지붕을 만든 한국 전통 가옥인데요. 얼마 남지 않아서 중요 민속 자료 3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집이에요. 정갈하게 놓인 장독대가 주인 있는 집이라고 알려주네요. 여기 흐르는 냇물은 일급수여서 가재가 산다고 하네요. 집주인 아저씨가 매일 거주는 안 하고 주말에 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 좋은 날은 아저씨랑 마주치면 커피나 요묘차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고요. 집에 대한 역사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너와 집에서 내려와서 가던 길을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비가 살짝 와서 풀이랑 흙향이 은은하게 나니 기분이 더욱 좋아져요. 화장실은 약 1km 간격으로 참 잘 되어 있네요. 산 능선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와서 잠시 보고 갈게요. 여름철 자외선이나 날벌레가 트레킹을 방해하는데요. 저는 가방에 스포츠 마스크를 항상 챙기고 다녀요.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돼요. 전망대에서 잠시 물 마시며 경치 감상하고 표지판에 표시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갈게요. 안산 자락길이 건강 산책로로 굉장히 인기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려 550m 길이의 황토 체험장을 조성했기 때문인데요. 동의보감에는 황토 찜질이 혈액순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기는 황토길의 종점이고요. 시작점은 550m 앞에 있어요. 황토길 중간중간에 세족장과 신발장도 잘 갖춰져 있어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걸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미끄러워서 손잡이를 안 잡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요. 마치 찰흙을 밟는 느낌이에요. 황토길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황토길 시작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닐하우스도 나오면서 좀 더 황토가 풍성하고 걷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기서 걸어볼 걸 그랬어요. 황토길 중간에 있는 황토볼이랑 황토족탕도 사람이 많았어요. 황토볼과 황토족탕을 이용할 때는 이물질 때문에 꼭 이용 순서를 지켜야 해요. 가까이에서 본 황토볼인데 메주콘같이 생겼어요. 아까 걸어봤을 때 황토 위에서 쉽게 걸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550m 황토길이 짧은 길이는 아니에요. 발의 피로도 풀고 건강에 좋은 흔치 않은 황토길이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안산 황토길 시작점이에요. 황토길에서 조금 내려오면 안내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만남의 장소 방향으로 갈게요.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가도 길이 잠시 후에 만나요. 곧 돌탑이 보이고요. 저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쉼터를 지나 위로 올라가면 멋진 테마숲을 향해 갈 수 있어요. 데크를 거의 다 올라오면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화장실을 다 올라와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해요. 햇살이 적당히 들어 숲이 더욱 예쁘게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숲의 그림이 갑자기 바뀌어요. 메타세콰이어 숲이 시작되었어요. 곧고 시원하게 뻗은 메타세콰이어가 햇살이라는 적당한 조명까지 받아 멋지게 빛나고 있네요. 가슴에 꽉 메어왔던 그 어떤 답답함이 있다면 여기 메타세콰이어 숲을 걸어보면 좋겠어요. 메타세콰이어 숲을 걷다 보면 숲속 극장이라는 이름의 쉼터가 나와요. 숲에 듬뿍 잠겨서 휴식하기 정말 좋겠죠?
예전에 엄마랑 와서 저 의자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떠올라요. 숲속 극장에서 잠시 쉬고 다시 계속 걸어볼게요. 혹시 길을 가다 헷갈릴 때는 바닥에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돼요. 저는 잠시 정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무악정 쪽으로 올라갈게요. 안산의 정상은 해발 295.5m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 정상까지 가는 길이 자락길처럼 쉽지는 않지만 길이가 짧은 편이라 체력이 허락된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만약 체력이 안 되시면 안산 자락길을 따라 가던 방향으로 쭉 가면 돼요. 안산 정상은 힘이 적게 드는데 전망은 굉장히 좋아서 안 올라가면 후회할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져요. 참고로 안산은 등산 초보가 산 정상의 재미를 맛보기 좋은 입문 코스로도 유명해요. 산 정상에 가는 길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무악정은 바람도 살짝 불어서 땀을 식히며 함께 온 일행과 잠시 이야기 나누고 가기 좋은 것 같아요. 웅수대 방향으로 갈게요. 봉수대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군사시설로 가는 길이라 꼭 오른쪽으로 가셔야 해요. 오르막을 거의 다 올랐을 때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표지판은 없는데 왼쪽으로 가면 돼요. 이건 헬리콥터 착륙장 같죠? 저 앞에 봉수대가 보여요. 봉수대는 약 120년 전까지 사용하던 군사 통신수단인데요. 산 높은 곳에 불을 피워 연기나 불빛으로 긴급한 상황을 전달해요. 봉수대는 서울 정중앙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올라올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가성비 있게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이 교단에 서면 학생들이 한눈에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발 아래 서울이 훤히 보이네요. 봉수대에서 내려오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무악정 반대 방향인 백암약 수터 방향으로 갈게요. 이 구간은 암릉 구간이에요. 바위가 미끄럽지는 않은데요. 가파르니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셔야 해요.
산 능선이 정말 멋있네요. 아까 표지판에 백암 약수터밖에 안 쓰여 있어서 백암 약수터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봉원사 방향으로 가야 다시 가려던 안산 자락길로 이어져요. 가파른 곳을 내려와서 다시 안산 자락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 볼게요. 예쁜 들꽃들이 핀 길들을 지나 능안정이 보여요. 오늘 보았던 그 어떤 정자보다 깨끗한데요. 역시나 청소도구가 있는 것을 보니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의자 반들반들한 거 보이시죠? 잠시 앉아 땀을 식혔어요. 능안정 옆에 길이 나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파란색 화살표 따라 내려가면 돼요. 여기서 독립문 영천시장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볼게요. 안산 자락길은 굽이굽이 데크를 통해 가파른 언덕을 낮춰서 길을 만들었기에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곳임을 다시 한번 느껴요. 다 내려오니 이 지점에도 황토길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앞쪽에서 봤던 550m 황토길이 인기가 정말 많아서 추가로 이곳에도 황토길을 개설했다고 해요. 가는 길에 황토길 유지관리 현장에 나온 공무원분들에게 황토길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유지 관리 안 하면은요 안 되겠어요.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네. 관리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좋은 여가 시설들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황토길 중간쯤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서대문 독립공원 방향으로 내려갈게요. 서대문 독립공원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게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산 자락길 7km 트레킹은 끝이 났어요. 안산 자락길은 순환로여서 출발했던 독립공원으로 돌아온 건데요. 독립공원 옆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안산 자락길 트레킹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까지 보고 가면 건강도 챙기고 지금 누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렀다 가려고 해요. 빨간 담벼락은 서대문 형무소 담인데요. 담벼락 따라 내려가면 정문으로 갈 수 있어요. 자동 발권기에서 표를 구매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인 기준 3,000원이에요. 서대문 형무소는 1907년에 일제가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기 위해 만든 감옥인데요. 현재는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고려해서 구에서 14목사랑 사형장 등이 남겨져 있어요. 내부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사진 촬영은 허용이 돼서 인상 깊었던 몇 장면 소개해 드릴게요. 민족 저항실의 수용 기록표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상범의 수용 기록카드 약 4,800여 장을 전시하며 기억하는 공간인데요. 하나하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 옥사인데요. 직접 안에 들어가서 수감 체험도 해볼 수 있었어요.
이곳은 여옥사인데요.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던 8번 방도 볼 수 있었어요. 그 방에 잠시 앉아봐요. 바깥에서 찍은 것인데요. 사형장이 있고 옆으로 있는 이곳은 시신을 밖으로 보내는 시구문이에요. 쓰러져 있는 나무는 사형수들이 저 나무를 붙잡고 울었다고 하여 통곡의 미로나무라고 해요. 얼마 전인 2020년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졌다고 해요. 서대문 형무소 외벽에 크게 걸려있는 태극기가 모든 수형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해요. 가슴 벅찬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독립공원을 지나고 있어요. 공원 한쪽에 무궁화 나무숲과 유관순 열사 동상이 마음을 뜨겁게 해요. 독립기념탑 앞에 독립지사 30명의 푸프린틱 동판이 있는데요. 이병희 열사가 남긴 고문 무서우면 독립운동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모진 것을 견뎌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동상을 지나 독립문이 보여요. 독립문은 서재필 선생이 조직한 독립협회가 모금하여 고종의 승인을 얻어 1987년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3년 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데 심상치 않은 일제의 움직임에 절박하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트레킹을 기분 좋게 마치고 평소에 자주 가던 근처 삼계탕집에 왔어요. 트레킹하고 나서 담백하고 맛있는 삼계탕까지 한 그릇 하니 행복하네요. 트레킹 코리아 유튜브에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제가 평소 트레킹할 때 직접 사용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 정보만 모아놨어요. 관심 있는 제품 누르면 바로 쿠팡이랑 연결이 되니까 따로 검색 없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산 자락길 7km를 트레킹하고 독립공원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둘러보며 도심 트레킹 여행을 해봤는데요. 몸과 마음이 모두 꽉 채워지는 하루였어요. 트레킹과 여행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즐거운 자연 속 트레킹 여행으로 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